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11월 8일 오후 2시 26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76K 부근에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드디어 역사적인 고점 돌파를 확정 지으면서 큰 상승세를 준비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다이버전스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중요한 일정이 있었죠. 바로 미국의 금리가 발표된 것인데요. 이로써 지난주부터 몰아친 거시경제 빅 이벤트가 거의 다 종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 대선과 금리 정책이 확정되면서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은 거의 다 거친 상태. 더군다나 트럼프의 당선과 추가 금리 인하 모두 비트의 앞날에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결과들인데요. 오늘은 비트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앞으로의 흐름을 매크로적 관점, 그리고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당장 주말 동안 나올 비트의 움직임과 알트에 관한 이야기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결정된 금리 얘기 간단히 하면서 차트 보겠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에 대해 시장은 97%가 넘는 확률로 0.25% 금리를 예상했고요. 3%가 안 되는 확률로 0.5% 금리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즉 시장의 금리 예상치는 25bp 이나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태였고요. 이러한 예상치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발표되면 큰 변동 없이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컸죠. 실제 25bp 인하가 확정되자 곧바로 3%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봉으로 74.2K 해당 구간 위에서 안착해준다면 조정 나오더라도 이전 고점을 올리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면 74.2K 부근에서 캔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지지받으면서 큰 장대 양봉 올리고 두 차례 더 고점을 올렸습니다. 텔레그램으로 74.2K를 넘어서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곧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삼각형 패턴 돌파 후 76K에 저항 잡아드렸고 76K 저항 맞고 조정 온다면 74.5에서 74K 이 구간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74476 7452입니다. 매수 진입 라인으로 잡아드렸던 구간이었고 여기서 못 잡으셨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리테스트 할 때 74.5K에서는 들어가셨으면 다음 고점까지 수익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현재 고점이 형성된 76.9K 여기는 확산형 삼각형의 상단 저항 구간입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좀 더 콤팩트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현재는 여기서 저항받고 내리면서 76K 아래에서 일봉이 마감했고 여전히 해당 저항 뚫지 못하고 아래에서 머무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6일 비트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역사적 순간이 열 때 역시 ETF에 큰 자금 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4일에는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5억 달러 이상이 유출된 바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ETF에서 자금을 뺐지만 이후에 자금이 다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6일에는 비트코인 ETF로 약 6억 2,200만 달러, 한국 돈 8,630억 상당의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이는 앞선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고 비트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매수세가 블랙록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에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매수는 앞선 데이터에서와 같이 블랙록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블랙록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에서 6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지속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 공급 압박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면 결국 비트코인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빅 이벤트였던 대선과 금리 인하가 앞으로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원자력 그리고 금융 관련주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수혜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앞서 본 ETF 순유입 데이터에서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트럼프의 암호화폐 공략 11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해임. 여기 보시면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의장을 임명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단호한 표정으로 다시 한 번 더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비트코인을 국가전략준비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올해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는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획득할 모든 비트코인을 전량 보유하는 정책을 쓸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의 수도로 건설하겠다. 그리고 현재 미국 정부 보유의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공약도 걸었습니다. 이 외에도 세금 혜택, 자문위원회 출범, 암호화폐 관련 임무를 감형하는 등 여러 공약을 내세웠고요. 비트코인 채굴업 지원은 비트코인의 채굴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말과 같고 개인의 암호화폐 자체 보관, 셀프 커스터디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거는 유럽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등록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셀프 커스터디를 보호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외치기도 했는데요. Rule that every Bitcoiner knows by heart. Never sell your Bitcoin, right? Never sell your Bitcoin.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크립토 산업과 비트코인의 위상, 그리고 산업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겠구나 느꼈습니다. 앞서 텔레그램으로 본격적으로 74.2K 위로 가격이 열린다면 비트코인은 차트상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시작점이 이런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맞물려 매치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비트코인에 줄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말은 금리를 내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돈을 풀겠다는 뜻인데요. 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올해 12월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유,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중립금리에 비해서 미국은 실질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립금리의 뜻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중립금리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이 기준으로 삼는 금리입니다. 현재 미국의 중립금리는 2.5%인데요. 그에 비해 현재 실질금리는 4.75%죠. 오늘 새벽 0.25%가 인하하기 전에는 5%였습니다. 중립금리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치인데요.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금리가 내리고 싶다고 해서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죠.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물가와 고용시장이 잘 받쳐줘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게 되는데 최근 보면 물가도 잘 잡히고 있고 고용시장도 견고하다는 지표 결과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재정지출 확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재정정책이 비트코인에 주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돈이 풀리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때문에 리스크가 높다고 알려진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심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돈이 풀린다는 것은 시중에 달러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달러의 가치는 하락한다는 말과 같은데요. 이렇게 하락하는 달러의 가치를 해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비트코인은 각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은 앞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희소한 자원으로 그 가치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 비트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는 더욱 상승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차트로 돌아와서 슈퍼트렌드 지표를 보겠습니다. 4일봉이고요. 지표는 계속해서 매수 우위 시그널인 녹색을 보이고 있고 이전부터 계속 언급했듯이 비트는 큰 타임프레임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인 74K보다도 4% 정도 초과한 확실히 더 높은 가격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이전의 72K에서 74K 사이 이 저항 구간은 이제 지지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 단기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이 가격대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승 과정 중에 단기 조정이나 횡보를 통한 속도 조절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트에서도 그런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일봉 차트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계속해서 더 높은 고점을 찍고 있지만 RSI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4시간봉에서는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만약 일봉 기준한 차트에서 RSI가 고점을 좀 더 낮춘다면 시간 기준이 아닌 일일 기준, 즉 며칠간 조정이나 횡보를 겪을 가능성이 생기겠습니다. 만약 조정이 온다면 72K에서 74K 구간, 이 부근에 지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구간까지 조정이 와준다면 매수 진입 타점으로 노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이 시작된다면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대응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선 직후인 현재 차트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대선 직후에 비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대선, 2016년 대선, 그리고 2020년 대선까지 모두 보통 하루 이틀 후 조정이 시작됐고 조정은 3일에서 4일 정도 이어졌습니다. 조정 폭은 5%에서 10%까지였고요. 이러한 조정 후에는 아주 강력한 상승 랠리가 시작됐었는데요.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이후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다는 패턴, 특히 향후 50일에서 60일 동안은 시장이 매우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데이터가 있고 대선 후 즉시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2016년 트럼프 당선 후의 차트를 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의 중기적 목표 가격은 분석 방법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주봉상 피보나치 확장 기준으로는 1.618 피보나치 확장 구간인 약 89K 정도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봉상 컵앤핸드 패턴을 기준으로 설정된 80K 가격 목표도 있습니다. 이 패턴은 넥라인을 돌파한 이때부터 활성되기 시작해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컵의 깊이만큼 목표가를 잡아보면 80K가 나옵니다. 좀 더 장기적인 목표가를 정해보자면 주봉을 컵앤핸드 패턴에서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 단위에서도 같은 패턴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컵의 깊이만큼 목표가를 잡아보면 130K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상승 쐐기형 라이징 웨지 패턴이 분명하게 관찰되고 있고 현재는 패턴의 상단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라이징 웨지 패턴에 대해 간단히 보면 캔들이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오르지만 그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수렴을 만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캔들이 진행되면서 힘이 점점 줄어가는 것으로 분석하고요. 상단을 맞고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패턴의 하단까지 뚫고 내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패턴 분석과 함께 과거 데이터를 보면 비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소위 알트 불장이 오기 전까지 비트 도미넌스가 상승을 지속한 기간은 1050일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는 비트 도미넌스가 상승한 지 1030일 정도가 되고 있고 만약 과거 흐름을 따라간다면 알트장이 시작될 거라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은 약 20일 정도 뒤를 기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일자는 오차가 있을 테니 웨지 형태로 오른 도미넌스 차트의 다음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주봉으로 보던 차트를 4시간봉으로 확대해서 보면 아주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더 차트도 같이 보면 알트장에 대한 힌트를 더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비트는 현재 주요 저항에 도달했는데 테더는 좀 더 빠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말은 테더가 비트가 아닌 알트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데요. 비트가 현재처럼 강세장을 유지하면서도 적당한 건강한 조정에 들어가고 테더 차트가 빠지는 흐름 보인다면 알트 시즌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트가 이제 막 고점을 경신했다는 점, 즉 비트가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한 것이라면 아직 올라갈 길이 멀고 아시다시피 비트 상승장에서는 알트로 테더가 유입될 여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조만간 알트장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일부 알트에 한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세 중인 알트코인들을 보면 솔라나, 도지 등이 보이는데요. 솔라나는 대표적인 미국 코인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에 따라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간 미 증권거래위원회 등의 소송 등에 발목 잡히던 증권 코인들이 분쟁에서 벗어날 기대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솔라나와 함께 유니스왑 그리고 여기 보이는 리플도 대표적인 증권성 코인입니다. 리플은 일전에 차트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10월에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시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슈팅 나온 모습이고요. 그때 잡아드린 저항대 1차 저항은 돌파했고 2차 저항은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리플은 만약 이 2차 저항대를 뚫고 773원 위에서 안착한다면 다음 목표는 800원입니다. 리플이 직전 고점인 870원,
그리고 920원을 뚫고 오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라인이 800원대 안착하는 것입니다. 이후 움직임 잘 보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차트는 도지코인 업비트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도지코인은 굉장히 잘 올라줬는데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가 최대 홀더죠. 트럼프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서 펌핑이 나오고 있다고 보이고요. 차트의 흐름은 좋아 보입니다. 주봉인데 이전 직전 고점인 324원을 뚫어낼 수 있을지 도지코인 분석은 텔레그램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시장 상황 보면서 알트에 대한 코멘트 앞으로 텔레그램으로 종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의 가격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금 유동성 체크하기 위해 비트 청산맵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위로는 77K에서 78.5K 사이에 청산 물량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보시면 76K대에 있는 숏 포지션들은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비트가 이대로 추가로 상승한다면 이 위쪽에 있는 숏 물량들을 청산시키기 위한 숏 스퀴즈 무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비트가 하락한다면 단기간 타임프레임에서 74.2K에서 73K 초반까지 청산될 수 있는 롱 포지션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재 보이는 주요한 지지와 저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에는 77.2K에서 78K 구간에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이 꽤 강력하기 때문에 장대 양봉으로 뚫지 않는다면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 지지는 크게 봐서 74.2K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쪽으로 오르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리냐 이 기준은 76K 위로 안착해 주느냐 아래로 빠지느냐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주말이기 때문에 비트가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횡보 또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지지와 저항은 상황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실시간 대응 힘드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관점 올려드리고 있으니 대응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월 8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 여신이었습니다.